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비드업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식을 하는 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려다 보니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급의 실력이 있지 않으면 주식으로 돈을 벌기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막 죽자 살자 매진을 하게 되고 전문가처럼 되려고 막 하는데 막상 계좌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또 한편에서는 주식 실력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편안하게 주식하는 사람이 돈을 옆에서 벌고 있는 걸 보게 되면서 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주식으로 전문가가 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좀 진짜 좀 어떻게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제 업로드를 한 영상에서 이 영화테크라는 종목을 다뤘죠. 이 종목을 다뤘는데 이런 대박이라는 사람이 이 종목에 윗꼬리가 막 이렇게 달리는 걸 보고 좀 공략을 해보고 싶었다. 근데 언니님이 영상 중간에 이게 지금 고점 돌파를 트라이를 계속 하다가 뭐가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차라리 언니님 같으면은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한 다음에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또 마침 보니까 오늘 캔들을 보니 22,000원 부근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좀 음봉이 깔렸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생각해 볼 만 하잖아요. 지금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이걸 사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과연 지금 해도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좀 언니님께 설명을 좀 더 듣고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바로 구분지어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일까? 지금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목과 시장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과 종목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종목에 맞춰야 된다. 자, 지금 이 종목을 봤다고 해서 22,000원 넘었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 넘어섰으니까 지금 해도 될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죠. 내가 지금 받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정해놓은 선 22,000원을 넘었다, 이 내가 중심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해서 접근하는 경우 실패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왜냐? 시장과 종목이 자신한테 맞춰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을 배제하시고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이야기했었던, 표현했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분봉을 봐야 되고요. 어저께 흐름에서 여기서 윗골이 계속 나올 때 이야기를 드렸었고, 차라리 여기서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두 가지 트라이, 윗꼬리 패턴에 대한 트라이와 고점 돌파 트라이를 동시에 가지는 리스크보다는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라리 정확하게 돌파 트라이 쪽에다가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이 분봉으로 보면은 그림만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오히려 기회는 장 막판쯤에 그나마 가능성은 있었고요. 트라이니까. 근데 신기하게 어저께 이제 버디님이 빙의에서 대박이 질문으로 들어간 이거 그냥 종가에 매수해서 시가에 팔면 될까요? 이게 맞아떨어진 케이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때 매매를 했다라면은 시가 부근에서 바로 매도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시가에 이제 갭 떠서 시작을 했잖아요. 시가에 갭 떠서 시작했었으니까 하나 둘 세 개 정도 봉 보면서 요 초반에 빠르게 매매 포지션 잡고, 참고로 여기서 매매 포지션 잡을 때 아일랜드 갭을 이용한 매매 방식 과거 영상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초반에 빠르게 포지션을 잡고요. 몰빵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적당한 분할 매수로 포지션 잡고 바로 그 다음 후속 상승세에서 매도하는 방식.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수에서 매도까지 좀 텀을 짧게 두고 있어요. 요런 거를 보통 스캘핑이라고 하죠. 스캘핑 다운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계좌랑 관련돼서 설명할 때도 스캘핑처럼 이용하는 게 계좌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후에 더 간다 안 간다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예요. 목적 자체가 스캘핑처럼 활용했었을 때 이 종목의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 값이 계좌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 뭐 오늘 주제는 이건 아니었으니까 짧게 이 정도 설명을 들어볼게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니다, 이거고, 만약에 한다 그랬다면 여기 오전에 이때 조금 기회가 좀 있었다, 그거보다 좀 더 앞에는 여기에서 좀 트라이를 좀 더 해볼 수 있었다, 물론 계좌 상황하고 다 살펴봐야 되지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꼭 이 종목이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굳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실제 실전에서는 내가 지금 이걸 하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문제는 저희가 아쉽지만 영상으로는 채워드릴 수 없어요. 모든 종목, 2,000개 종목 중에서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는 이상
그건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도 사실 그렇게 주식을 하지는 않을 뿐더러 실제에서는 뭔가 좀 고민할 거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뭐 이제 어떤 종목을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트라이 해보는 게 좋을지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는 클럽에서 저희가 실전을 경험하면서 훈련해 나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보면서 판단하고 실시간적인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경험하는 훈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함께 훈련하는 거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훈련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가 좀 주식에 대한 노하우가 없고 경험치가 없고 뭐 습관이 안 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해볼 만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달려들면 백방 실패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고 저희가 클럽에서 채워드린다는 거고, 클럽에 오시면은 이 종목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이렇게 해볼 만한 상황이 되면 언니님께서 공유도 해주시고 직접 옆에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직접 가이드도 주시고 그런 걸 계속해요.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더 타이트하게 제대로 원희님이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하면서 계좌 관리하고 노하우 익혀가는 것도 가능하고, 물론 수익도 만들어 가고요. 그런 공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클럽 가입 어떻게 하는지.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가입 한번 시청해 보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얘기했던 거랑도 좀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하다 보면은 뭐 이런 걸 어떻게 공략하는지, 여기는 그런 과연 내가 들어갈 만한 데인지 아닌 데인지 이거를 초보자는 알기 어렵고 제대로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다 보면은 계속 원한 건 아니었지만 전문가처럼 자기가 막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매진을 하는데 결국에는 손해만 커지는 사람들이 한 90% 이상인 거죠. 자,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건지, 꼭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건지, 진짜 전문가가 된다는 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여기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야기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경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남자분들이면 누구나 축구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자, 여기서 축구 누구나 할 줄 알고 군대 가면 다 하고 아니면 학창시절에 공 한 번씩은 다 차봤을 법한데, 여기서 나뉩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고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고 홍명보라는 선수가 있는데, 자, 그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프로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 프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냥 일반 사람들 사이에는 뭐라고 말하지 못할 분명히 실력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갭이 명확하게 존재해요. 저는 그 영역이 주식 투자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흔히 말하는 전문가, 애널리스트, 기타 등등 뭐 프로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킬과 역량이 있잖아요. 능력. 여기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헛다리를 많이 짚습니다. 헛다리라고 말하는 거는 쓸데없는 거를 배우려고 해요. 분석을 함에 있어서도 애널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애널리스트가 어떤 분석, 리포트, 기타 등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게 정말로 매매에 본질적으로 필요해서 하는가? 이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프로들은 프로의 의무와 역할이 있는 거고, 그 행위를 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조직 생리상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존재해요. 하지만 그게 거창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그걸 쫓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이거든요. 의미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냥 화신 전공이라고 하게 되면은 화신 전공에 대해서 리포트나 리서치나 기타 등등의 보기 좋은 애널리스트 리포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접하고 보다 보면 자신이 그런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준하는 분석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위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약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화신전공이라는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이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해서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이유를 한 10가지는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사실 매출액부터 뭐 영업이익, 그리고 공장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얘네들이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실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걸 막 정리해가지고 서로 공유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심지어 그리고 기업 탐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보세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팀 단위로 움직이면서 리서치팀, 조사팀 뭐 이렇게 해서 따로 있으면서 자료를 취합하면서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은 혼자잖아요.
혼자서 하루 24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실제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목적 자체가 전문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되면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기업을 몰라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들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신이 정말로 시간을 쏟아야 되는 부분과 시간을 좀 덜 쏟아도 되는 부분을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신이 되고자 하는 방향이 애널리스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저는 조금은 더 트레이더의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프로들도 애널리스트 영역하고 트레이더 영역이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애널리스트의 업무적인 모습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플러스 요소로 다가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좀 약간은 너무 그렇게 애널리스트적인 기업 분석적인 쪽으로 마치 학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집중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차트나 뭐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통해서 트레이딩 쪽을 좀 파고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차트적인 거, 기술적인 분석도 사실은 애널리스트 영역이긴 해요. 이것도 포함됩니다. 이게 더 구체적인 단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힘을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신의 수준에서 지금 떠오르는 분석이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걸 더 깊게, 더 폭넓게, 더 탄탄하게 하려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분석 실력을 높이면서 정작 매매 주기는 되게 짧은 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시너지가 날까요? 저는 상호 상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순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탄탄하게 기업 리포트를 쓰는 이유가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 자료들은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를 위해서 준비가 되거든요. 즉 매매와 분석이 일치된 방향으로 가서 시너지가 만들어졌을 때 유의미한 거지,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선호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매매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 과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높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초보자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주식에 대한 열정이 점점 생겨서 막 시간을 쏟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언니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분석하는 막 그런 거에 되게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화신전공 띄워져 있는데, 이거는 과연 이 차트 상에서 어떤 상황인가, 막 기업의 상황은 어떤가, 막 이런 거 온갖 거 분석 다 해요. 왜? 수익 많이 내려고. 그럼 수익 많이 내려면 어떻게 되지? 자주 사고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되게 짧게 사고 파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걸 공부를 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점점 더 매매 주기는 짧아지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고, 이 말은 또 반대로 초보자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분석을 하나도 안 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장기 투자해요. 모르니까는 그냥 빨리 사고 팔 그런 것도 되게 무섭고 그냥 모른 채로 오히려 반대로 또 장기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게 되게 그런 딱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반대네요. 서로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것들을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게, 전문가나 프로를 준비하는 일반인이 아니라 그냥 재테크로서 아니면 돈을 벌고 싶어서 투자 수단으로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상호 상충되는 모순점에 빠지게 되는데, 이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매매가 뭔지 알고 그 매매에 알맞은 정도의 분석이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분석조차도 피해갈 줄 아는 필터링을 할 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컨트롤 훈련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학자나 애널리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매매에 참여하는 플레이어, 즉 트레이더가 되실 거잖아요. 투자자든 트레이더든 간에 본인이 직접 필드에서 뛸 거잖아요. 자신의 돈을 가지고. 그렇다는 거는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간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을 공부하고 배우면은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분석을 이해하고 배운다는 거는 지식을 채워넣는 거지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는 거랑은 저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얘기인데, 왜냐면 저도 되게 공감하거든요. 저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좀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주식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좀 균형 잡힌 상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한다 그래도 저는 여기에 되게 매진해서 막 뭔가를 분석한다기보다는 내가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 이 주식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 정도를 좀 진짜 어떻게 보면 가볍게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요. 난 이거를 얘랑 되게 오래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으니까, 난 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생각이니까, 그러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는 내용이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나를 향상시킨다는 거는 뭘까? 감정 컨트롤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 그 감정이라는 게 예전에도 몇 번 물어봤지만 막 그냥 짜증나는 거 그냥 참으면 되는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 확 치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걸 캐치해야 돼요. 이게 감정이구나. 그러면서 그 감정적 행동을 안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경험을 쌓아가면서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그걸 해야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감정이 치고 오는 거구나, 아니면은 감정이 치고 오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그거를 스스로 구분 짓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은 자신의 감정이잖아요. 자신의 감정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지, 지금 상황에서 내가 감정이 치고 올라오는구나, 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구분 짓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이거 운동으로 생각해보면은 운동선수들도 그러다 보니까 옆에 코치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장치를 만들어주면 도움이 되죠. 그렇다고 혼자 못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혼자 하실 분들은 그 부분을 계속 의식하면서, 자꾸 까먹게 되니까 계속 의식하면서 그걸 체크해야 되고, 노트에 적어가면서 자가진단 해가면서 컨트롤 해주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주식을 하다 보면 감정이 치고 올라오는 순간이 있을 거다, 근데 그걸 캐치해야 된다, 이 말 자체를 주식을 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 소리야 이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를 제외하고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감정이 언제 어떻게 치고 오는지조차 캐치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감정이 치고 오는 그 순간이 뭔가 생각이 드니까 그 감정을 치고 온다고 하는 건데, 떠오르는 그 생각과 그런 뭔가 여러 가지 고민과 번뇌가 자기 감정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몰라서 그랬던 건지, 내가 좀 부족해서 그랬는지, 막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거든요. 그게 감정이었나, 아니면 내가 그냥 뭔가에 속은 건가, 막 그냥 헷갈리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이게 감정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정말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감정 때문이었는지 내가 지식적으로 몰라서 그랬는지 알기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뭘 몰라서 그랬구나, 내가 지식적으로 좀 부족했구나, 그래서 계속 더 파고드는 거죠. 그런 분석적인 것 쪽으로. 여기에 정답이 있을 것 같아요. 뭘 몰라서 그러는구나, 맞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었다. 요것만 체크하면 되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전문가 될 거 아니고 프로 될 거 아니다 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서두를 깔고 갔잖아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로 충분히 수익 내면서 돈 벌면서 자신의 클래스 레벨을 높여가고 싶다, 요런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만 잡아도 돼요. 자신의 감정 컨트롤만 제대로 잡아도 충분히 수익 나는 매매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근데 좀 오해도 좀 풀어야 되는 게, 나는 그냥 개인으로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조금 벌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전문가에 준하는 그런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개인이지만 엄청나게 수익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많이들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직접 말은 안 하지만 다들 그런 욕심 정도 있잖아요. 네,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감정 먼저 확실하게 잡고요. 그거를 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러면은 프로나 전문가들 수준에 맞는 그 기술들을 얹으면은 단순하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거 얻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저희가 클럽에서 회원분들이 많이 언니님한테 물어보고 언니님이 피드백을 해주고 그러는 거를 제가 옆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좀 성장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질문을 한 다음에 언니님이 뭔가를 딱 솔루션을 주면은 대답을 해주거나, 뭐 그러면 제 원트가 반영된 질문을 저도 모르게 한 거네요, 이렇게 스스로 자가 진단을 되게 하시거든요. 이게 아마 딱 그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순간 화신전공을 같이 매매하면서 보고 있고 관찰을 하고 있고 이거를 실전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을 한번 딱 물어보면서 생각의 결을 검토받아 보면은 그 안에 원트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잘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투자를 잘하고 감정을 잡아 나간다는 거는 이 생각의 결을 객관적으로 맞춰 나간다 이런 말에 가깝거든요. 이게 근데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그래요. 이거는 진짜 습관처럼 완전히 체화가 돼야지 되는 거고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가 말한 이 부분이 안 되는데 기술을 익힌다? 글쎄요. 기술을 사용할 때도 감정 빼고 사용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오히려 그 기술이 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주식 오래 한 분들 중에서. 맞아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은 이 감정 컨트롤과 객관적인 판단, 생각의 결을 잡고 나면요. 기법이나 기술 이걸 몰라도 그와 비슷한 행태의 자신의 매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은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잘 있게 되거든요. 이것도 너무 공감이 됩니다. 결국에는 버리게 돼요. 나중에 그런 뭔가 성급하게 채웠던 그 기술들을 버리게 되고, 물론 그게 이제 다 자기의 자양분이 되지만 나중에는 약간 좀 그냥 무해 상태에 가깝게 그냥 습관처럼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 같은 특히 이제 그냥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이 사실은 필요 없으니까 뭔가 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프로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제 안에서 그냥 제대로 된 것들이 그냥 맨맨 돌면서 굴러가면 되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님처럼 그런 상태를 또 이렇게 설명하기 쉽게, 이게 설명하기 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되게 설명을 되게 잘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는 이거는 정말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거 잘 몰라서 그러시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조금 책 읽고 뭐 경험 쌓고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주의 깊게 듣고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계속 배웁니다. 이제 언니님하고 뭐 7년을 넘게 계속 이러고 있는데 여전히 배우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 뒤에 따라오시면서 같이 배워보시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 컨트롤을 하고 자신의 객관적인 사고의 결을 맞춰 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대박이가 결국엔 돈을 잘 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은 이 비중과 평가율을, 이 두 개의 조합값이라고 하면은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근데 조합값을 대신할 단어가 없어요. 이거의 조합값을 맞춰가는 겁니다. 이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나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숫자 속에서 궁극적으로 플러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조합을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장기 같기도 하고요, 바둑 같기도 해요. 어느 정도의 규칙은 있지만 모든 시합과 게임은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상대성 속에서 결국에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잘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걸 잘 해서 결과를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 있을수록 잘하는 사람이다. 개인 투자자가 필요한 건 진짜 이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둑 같은 거네요, 진짜. 바둑판 위에 놓여지는 이 점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지금은 좀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큰 그림으로 이겨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하죠. 그죠? 여기를 나는 땅을 먹으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불리해져서 나중에는 여기서 많이 먹어서 게임을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미리 정한 게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하나 매 순간 돌을 내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 거죠, 하나하나가. 나비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수일수록 눈앞에 한 수만 보고 고수일수록 눈앞에 10수, 20수, 30수를 본다고 하죠. 네네. 오늘 설명 너무너무 공감됩니다. 예, 언니님하고 올해 이제 주식을 배우고 저도 언니님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그려집니다.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길들이 오늘의 영상으로 좀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좋았고, 아직 이해가 잘 안 된다, 뭔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이 길에 들어서는 게 먼저지 그게 뭘까 하고 그냥 계속 책 보듯이 막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는 또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거는 이 실천을 위한 지식 전달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올바로 실천해 나가시기를 권장을 해드려 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되면 두 번, 세 번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작지만 하나하나 오늘 얘기했던 거를 실천하면서 오늘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시면 그전에는 안 들렸던 게 많이 들릴 거예요.
그런 경험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은 영상 중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놨습니다. 공지사항 해놨으니까 가입 신청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들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